본 방송은 고퀄리티 고품격 게임 방송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조종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착륙까지 하는 게임 방송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우리나라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만 뭐 빚에 허덕인다 하는데 전 세계에서 눈에 띄게 빚에 허덕이는 나라가, 그 나라가 누구냐? 바로 중국과 한국. 자, 중국은 이미 100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한화로 약 2경 2600조입니다. 자, 이거 수습 안 돼요. 이거 수습 안 된다니까. 중국이 지금 이 빚을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누군가가 부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K 채권을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 자, 이거 제가 개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자, 요즘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채권 요즘 갖다 팔았습니까? 요즘은 중국이 채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중국이 한국 채권 더 가지면 더 가지지 그때보다 덜 가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왜 이런 소리 안 해? 중국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들여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고? 요즘은 왜 그런 선동 안 해? 이 병신 새끼들아. 경제 논리도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어디 병신 같은 유튜브 새끼들한테 쳐듣고 와가지고 가짜 뉴스나 퍼다 나르고 이 미개한 새끼들아. 자, 너네들 논리라면은 중국 채권이 2경 2600조야. 그럼 미국이 2경 내고 중국 먹겠네? 너네들 논리라면은 미국이 2경을 내고 중국 가져가겠네? 어휴, 씨발. 덜 떨어진. 말하기도 싫다. 자, 지금 중국의 기업과 가계 빚이 중국 내입니다. 중국 내에 기업과 가계 빚이 약 8경 3천조 정도 됩니다. 국가 부채는 약 2경 3천억이 되고 중국 내에 있는 가계 부채와 기업의 부채는 약 8경 3천억 정도가 돼요. 3천조. 와, 씨발, 이거 말하기도 어렵다. 말 그대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배째라 되는 거지. 배째라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부실 채권이 되는 거야. 부실 채권이 되면은 회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막기 위해서 가계 부채율을 내렸던 거야. 내수가 탄탄해야지, 우리 가계 부채가 줄어들어야지 나라 경제가 탄탄해진다고. 지금 이런 경우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 모래성 위에, 이거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다. 모래성에 불과하다. 왜?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은 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터진다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재정 하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 욕했잖아. 돈 안 준다고. 그 반대로 이재명이 돈 많이 푸니까 이제는 돈 많이 풀면은 나라 망한다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됩니까? 상반신은 힙합을 춰야 되고 하반신은 뭐 트로트 춰야 돼? 하반신은 캬바레, 상반신은 클럽이야? 뭐냐? 미국은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정부의 빚이 많으면은 이 꼴을 늘어나는 게 있어. 봐봐. 정부와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면은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 뭐가 상승할까? 바로 정치인들의 비자금이 올라가죠. 정치인들의 비자금. 트럼프는 사업가잖아. 트럼프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미 경력직이잖아. 트럼프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전체에서 먼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출신들의 재산을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공산당의 미국 계좌의 비자금도 곧 깔 겁니다. 거기에는 시진핑과 관련된 비자금도 있어요.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형님들 아시겠죠? 미국은 한국을 조지려는 게 아니야. 지금 이 기조는 중국을 조지면은 한국은 자동으로 따라서 죽어. 중국을 조지면 조질수록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상하게 한국의 원화가 박살나고 있어. 왜 그러냐고. 미국은 중국과 한국을 한 몸으로 본다니까. 그렇지. 그리고 형님들, 한중 통화 수합. 저는 좀 충격받은 게 있는데요. 한중 통화 수합이 중국에 있는 달러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한국과 원화와 수합한다고 생각하는 형님들이 있던데, 한중 통화 수합은요, 달러가 아닙니다.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한중 통화 수합 자랑 하는데 한중 통화 수합은 위안화 수합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마치 달러를 통화 수합한 것 같이 보도를 했는데 한중 통화 수합은 위안화 수합. 자, 그러니까 위안화가 중국의 경제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영향 받죠. 그 위안화와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KRW, 한국 원은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중국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 위안화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이어서 위안화와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한국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의 위안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 중국 경제에 한국이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는 한국을 중국이 움직이는 경제, 그 경제의 메커니즘에 한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계에 한국은 하나의 부품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게 세계 경제 학자들의 기본 시선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의 기본 시각이에요. 한국은 노선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죠. 진짜 위험해집니다. 한국은요, 미국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괌이 그랬거든요. 이미 트럼프는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산주의와 싸운다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이잖아. 사회주의. 이걸 크게 봐야 된다고. 이거 우리나라랑 싸우겠다는 게 아니야. 우리 코리아와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형님들. 지금 뭐 공산주의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막 또 늙은이 형님들 또 와 트럼프가 더불어 공산당을 잡으러 온다. 또 B2 타고 온다. B52 타고 온다. 뭐 항공모함 타고 온다 이러는데 트럼프는 지금 우리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중국을 때리잡으면은 중국을 조지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죽어요. 뭐 한다고 힘들게 때려잡아. 얘만 때려잡으면 되는데. 자동사냥이야, 자동사냥. 아니 한국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중국이 없어지면은 한국은 의지할 데가 없어. 뭐 이란에 의지할 거야? 러시아에 의지할 거야? 의지할 곳이 없어. 외톨이가 되는 거야, 외톨이. 고립. 지금 트럼프가 미군에 대해서 조용합니다. 그죠? 왜 조용할까요? 지금 뭔가 트럼프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단 말이야. 자, 트럼프가 일본 군대 허용했고 일본에서는 개성했죠. 자, 이제 일본은 곧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괴롭히려면은요, 트럼프는 한국에 미군이 아닌 일본군을 추가 주둔시킬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제일 발작할? 그것도 만약에 제주도에 주둔시킨다면. 형님들. 그렇지. 중국이 가장 발작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지도 같은 거 잘 안 보죠? 형님들 지도 같은 거 잘 안 보지? 자, 봐봐. 여기가 제주도죠? 여기가 일본이에요. 그죠? 자, 쭉 일본 열도죠? 오키나와예요. 쭉 가죠? 여기까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대만까지 190km밖에 안 돼. 지금 여기에 일본이 무기를 갖다 꽂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걸 조금 멀리서 볼까? 조금만 멀리서 볼게요. 씩 땡기면 어떻게 되지? 일본이 요렇게 중국을 포위하고 있어. 자, 요렇게 하지 말고 형님들. 간만에 또 지도 꺼내게 만드네. 자, 보세요. 요렇게 지금 대만까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잠깐. 자, 조금 더. 자, 놀라운 겁니다. 형님들 단 한 번도 이렇게 안 봤지? 포위야, 포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야, 이거. 근데 봐봐, 형님들. 중국이 요렇게 갈 수 있잖아. 여기가 제주도지. 그러면은 이 선을 대한민국, 북한으로부터 요렇게 만들어버리면. 봐봐, 형님들. 요렇게 맨날 보면은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보인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한 발 뒤에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하려고 그래? 형님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려는 게 뭐야? 두만강.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두만강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중강국이 그래서 두만강 프로젝트를 하려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줘. 정은이가 바보가 아니랬지. 중국이, 자, 저는 중국을 중강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중강국인 중국이 두만강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 정은이 형님이 중국한테 야, 너가 이거 하려면은 요 다리를 좀 만들어줘야지. 우리 다리 좀 지어줘. 그러면 좀 도움 줄게. 그래서 중국이 북돼지한테 다리 만들으라고 돈을 줬어. 그러니까 북돼지가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게 두만강이잖아, 이렇게. 다리를 멋지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이 밑으로 통통배도 못 지나가게. 사람이 서면은 난간에 머리가 받쳐서 맞박 깨질 정도로 아주 낮게, 홍수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물이 불었을 때 물에 안 잠길 정도로만 높이를 딱 정해가지고 정은이가 그렇게 다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다리를 몇 개를 만들어줬느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줬지. 한 서너 개 만들어줬을걸? 그 좁은 지역에. 그러면 중국이 두만강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저 다리를 다 부셔야 돼. 다 부시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데, 바리케이트 쳐놓은 건데. 거기다 러시아가 또 여기다가 다리를 촘촘하게 내놨어. 그러면은 야, 여기는 러시아하고 북한 국경인데 북한이 만약에 중국이 이 다리를 부셨다? 전쟁 나는 거지 뭐. 야, 우리 다리 건드렸지? 이씨 싸우자는 거지. 불곰의 위력을 보여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푸틴에게 여기를 사수하게 시켰고 미국은 북한에게 이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놓은 거야, 이미. 그래서 중국이 여기를 뚫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 여기를 뚫기 위해서 지금 10년 넘게 공을 들이고 있어. 그런데도 뚫리지 않고 있다. 북돼지 정은이가 우리의 주적이지만 정은이도 중국을 싫어한다.
자, 이제 형님들, 우리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봅시다. 넓은 시야로 한번 바라봅시다. 이 판을, 바둑판을 한번 보자고. 자, 이제 여기도 막혔지? 그지? 자, 미국이 개입을 해서 미국이 북한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그냥 고립되는 거야. 중국은 태평양 쪽으로 진출 못 한다. 중국은 수출도 못 한다. 결국 중국이 갈 수 있는 거는 뭐다? 태평양이 중국은 목적이 아니다. 중국은 애초에 태평양 쪽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중국이 노리는 거는 뭐다? 왜 두만강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가? 바로 중국은 북극해를 노리고 있다. 근데 여기를 미국이 꽁꽁 막고 있다. 그러면 북극으로 가면은 여기는 뭔가 그린란드다. 어디를 가도 도망갈 곳이 없다. 자, 이제 왜 형님들 제가 그린란드를 왜 미국이 접수하려고 하느냐? 중국의 북극항로 차단을 위해서 한다 했죠. 자, 이제 그림이 그리시십니까? 중국은 그냥 고립이야, 고립. 인도한테 막혀있지. 그래서 중국이 빠져나갈 곳이 어디야? 이란이야. 그래서 중국이 이란이 자빠지면 안 되고 끝까지 뒤에서 이란을 이용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북쪽으로 가면 되지. 야, 이 답답한 형님아. 아니, 형님들 역사 시간에 DBG 샀어요? 중국이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전부 러시아야. 러시아가 다 감싸고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러시아야, 러시아. 빠져나갈 데가 없다고. 이게 중국이라고. 중국이 이거라고. 그럼 중국이 갈 수 있는 건 뭐다? 이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실크로드. 중국은 그냥 말 그대로 고립된 거야, 여기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쓸 수가 없고. 내륙이 있는데 내륙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예, 요즘 북극 항로 쓰고 있습니다, 비행기. 요즘 아마 유럽 갈 때 북극 항로 타고 갈걸요? 북극 항로로 가고 있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상. 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형님들? 비행기가 추위와 관계가 없나 보군요. 나쿠마대 마토우님. 우리가 날아가는 42,000피트, 보통 40,000피트죠. 40,000피트 상공의 기온은 영하 30도 가깝습니다. 이미 형님은 국제선을 타면요, 영하 30도의 기온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40,000피트 상공이, 40,000피트 상공의 기온,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그 고도의 온도는 그 정도 됩니다. 영하 30도에서 영하 25도, 영하 30도 정도 됩니다. 재밌죠, 형님들? 그러니까, 형님들은 맨날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지? 맨날 이렇게 보고 있잖아. 텐진이 어쩌고, 둥잉시가 어쩌고, 웨이팡시가 어쩌고, 옌타이시가 어쩌고. 형님도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 겁나 재밌지? 겁나 재밌지? 이게 왜 재미가 없어? 무지무지하게 재밌지? 이런 거 상상도 못했지. 중국이 인도나 중동 쪽으로 가려면은 여기에서 배 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서 요렇게 와서 빙 둘러가 이렇게 가든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요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미국이 먹어버렸죠? 갈 데가 없어, 중국이. 그러면 중국은 내륙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중국이 내륙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돼. 아제르바이잔이나 레바논 쪽으로 가서 바다를 이용해. 갈 데가 없다고. 중국 땅 자체가 러시아에 삥 둘러싸여져 있고, 무슨 소린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땅이 엄청 넓다고 생각하지. 중국 땅에 70%는요, 65% 정도 될 거야. 중국 땅이 65%는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에요. 이게 희한하지. 어떻게 봐봐. 아니,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져도 이따위로 만들어지냐. 이제 이란 때문에 육로도 막혀. 미국은 이란한테, 중국한테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이란이 중국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또 국제 제재를 먹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중국에게 과도한 통행료를 매기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뭔가 싸게 수출이나, 그렇지, 중국이 어떤 무역을 옛날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제. 만약에 중국이 몽골을 먹는다?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죠? 그쪽은 허허 벌판이에요. 중국이 버리는 땅이에요. 버리는. 그리고 중국이, 형님들, 땅이 넓어지면은요, 인력으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땅이 넓어지면은 군사력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바로 기동력이에요. 그리고 레이더입니다. 감시. 근데 중국은 여기 이곳에다가 감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 여기 다 못 쓰는 땅이거든. 여기는 말이 중국 땅이지 텅텅 비었어요. 이쪽은. 사막이야, 사막. 그리고 저 몽골을 먹는 이익보다는 저 몽골을 먹기 위해서 손해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저 땅 먹어봐야. 그나마 여기를 몽골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러시아와 충돌이 안 생기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중국이 만약에 몽골까지 먹어버렸다? 전부 여기 사막이잖아, 사막. 그나마 사람들이 다닐만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몽골 쪽인데, 이 몽골 쪽을 만약에 중국이 먹어버리면은 여기에서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치를 해야 돼. 그건 중국 입장에서도 손해지.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리 형님들이 중국을 비하하고 중국이 뭐 지능이 낮다고 생각을 해도 저거 나름대로 짱구는 다 돌리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쓰든지 이란을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바다로 가기 위해서, 즉 해로를 뚫기 위해서, 중국은 그래서 끊임없이 실크로드를 계속해서 중국 일대일로를 통해 가지고 그 실크로드를 복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지 않았냐? 여기까지야, 일본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죠. 무슨 칼쿠리야, 칼쿠리. 야, 무슨 뭐 저인망이냐? 아니, 무슨 저인망 어선이야. 재밌죠? 봐봐, 형님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잘 보이잖아. 그죠? 너무나도 잘 보이죠? 형님들은 맨날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말이야. 오늘 보자. 서귀포는 어떻고? 일하고 있잖아, 형님들은. 아이고, 천지연 폭포에 쓰레기가 많다네. 아이고, 보로미 화구구에 뭐가 무너졌다네. 아이고, 운천사에서 중국인이 추락사했다네. 형님들 그러고 있잖아.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봐. 지금 미군이 제주에 주둔을 한다? 만약에 미군이 제주에 주둔을 한다? 이것만 해도 중국이 펄쩍 뛸 일인데 여기에 일본군이 일본 해군이 온다 생각해봐봐. 핑핑이도 펄쩍 뛰고 더불어 공산당도 펄쩍 뛸 거 아니야. 미국은 왜 지도를 거꾸로 엎어놨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있잖아. 한 6개월인가 7개월 전에 한번 대충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도 제가 구글어스 켜놓고 형님들에게 대충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또 이 이야기 하니까 너무 재밌어하네. 역시 형님들 리셋 되셨군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저녁 방송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점심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아.